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의 팁, 뭐 지역 분산, 유형 분산, 뭐 이런 보유 기간에 대한 참 구성이 야무져. 오늘은 뭐 말씀드린 바대로 프리스타일입니다. 뭐 큰 변화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가보죠. 박채은님, 지방에 투자를 추가로 하고 싶다고요. 지방 어디를 보시는 거지? 지방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상승이 온다면 지역, 유형 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광교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이제 우리 블루문님께서 광교 전망을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처럼 탄탄해요. 광교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광교 바로 윗동네 분당이 아닐까 싶고, 판교도 당연히 광교의 상위 지역이죠. 두 번째로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서열이라는 건 순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교의 상위 지역인 분당과 판교를 면밀하게 바라보시는 게 광교 예측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분당은 어떤 상황이고 또 판교는 어떤 상황이냐, 이걸 또 알려면 판교의 상위 지역도 우리가 또 봐야 돼.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가지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 그 특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분당이죠. 왜냐면 이제 분당은 구축이고 광교는 신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교와 분당 가격적으로 비교가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광교가 더 가기 위해서는 분당이 좀 더 많이 도망을 쳐줘야지만 광교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광교의 신축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광교의 신축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는 분당 구축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에 대한 편의성과 이 부동산의 어떤 미래성을 거울에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미래성이 중요한 부동산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분당을 보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교를 꼭 실거주 목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재테크까지 좀 보면서 광교로 오갈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분당을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갈 금화마을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상갈의 금화마을을 예전에 14년도 때 요때 상담할 때 참 많이 권해드렸던 단지예요. 또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네, 저도 시세를 한 얼마 전에 봤어요. 보고서 이거 참 많이 갔구나 싶었는데, 당시에 아무튼 임대사업 내서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선은 금화마을이 당시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권해드렸냐? 싸서. 경기도는 제가 미래성을 논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현재 가치가 저렴한가, 경기도를 보실 때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갈 금화마을이 더 이상 싸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분당 쪽도 뭐 용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뭐 수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교를 볼 수 있는 뭐 여건이 되면 뭐 같이 보면 좋은데, 일단은 분당의 소형 평형대 아파트들을 한번 내가 갈아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이게 금화마을 재테크가 그런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성남의 단대 푸르지오 전망은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단대 푸르지오 주변으로 이 새 아파트들이 쭉 생기면서 도시가 바뀌는 그 정도가 뭐 한순간에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동네의 과거 모습을 잊어먹을 정도로 많이 변하는 곳이고, 또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단지잖아요. 근데 단대 푸르지오는 제가 올 초에 40평대 급매물 나온 거를 몇 번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눈치를 채고 40평대 급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급매가 지금 뭐 급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급매가 나온다라면은 소형 평형에서 급매가 나올 확률보다는 대형 평수에서 급매가 나올 확률이 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목동 11단지 여쭤보셨는데 그 뭘 물어요. 목동이나 예를 들면 서울에 목동과 비슷한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30년은 넘었는데 아직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완전 진단이든 뭐든 완벽하게 통과가 안 된 그런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들을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 갖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아직 재건축이 시작 안 된 이런 초초기 단계? 뭐 이런 부동산들은 일단은 내가 누구한테 매도를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제일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태여 당장 팔 생각이 아예 없다. 계획도 없고 안 팔 거다. 일단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산 탄현역 또 자꾸 대형 얘기 나오는데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형이 적게 올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형 아파트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게 올랐다. 덜 올랐다. 뭐 소형, 중형에 비해서 적은 반등이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거품이 없는 부동산은 없지만 거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대형이.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더 떨어질 만한 소지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꺾인다라면, 시장이 꺾인다라면은 중소형이 꺾이는 것보다 이 대형이 꺾이는 폭이 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뭐 거품이 적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탄현역 이때도 마찬가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불강 5구역은 재개발이죠. 우리 이제 불강역에 붙어 있는 아주 입지가 훌륭한 그런 재개발인데, 저는 제가 불강 5구역은 저는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다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불광역, 그 다음에 연신내역, 이 두 역세권이 서울시에서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이미 그게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가 이미 된 상태인데, 무슨 용역입니까? 불광역과 연신내역 일대에 신경제 거점 개발 발표한 게 있죠. 그러니까 발표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죠. 그게 용역 완료 기간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서울시에 이 불광역, 연신내역, 신경제거점 개발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이제 서울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호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지역이 변할 때, 예를 들면은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뭐 재개발을 많이 해서 아파트로 동네를 바꿔주겠대요. 뭐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가 변할 때, 지역이 변할 때 깨끗한 집만 공급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경제 여건을 이렇게 막 부양시켜주는 정책이 가미되면 훨씬 더 직주근접의 컨셉이 맞춰지는 개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연신내와 이 불광역 일대에 그 서울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은 신경제 거점으로서 뭐 일자리 이런 거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그냥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발 호재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연신내역이든 불광역이든 간에 큰 재개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노후주택가가 굉장히 넓게 있어요. 후속적인 개발지가 지정된다 한들 불광 5구역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소성과 그
재개발 지정된 곳이 귀하다, 시소하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또 일종의 또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서울역 근처에 빌라 구입 여쭤보셨는데, 빌라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쭤보시면 그게 좋은 질문이 되게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물건들이 획일화되어 있다면, 빌라는 어떤 지역 내에 같은 빌라가 단 한 개가 없어. 물건이 완전 이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빌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라면은 웬만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번지를 찝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이거죠.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있으면 이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아파트 거래량에 비하면 적은 게 원칙인데, 올해 들어서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거래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살 돈이 안 되시는, 예산이 부족한 분들,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아파트는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축소된 건 맞지만 혜택이 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이유를 꼽자면은, 오늘도 뉴스 나왔던데 우리 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재개발 지정 요건을 완화시키는 뭐 정책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우리 고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굉장히 강화시켜 놔서 그 규정을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재개발 지정을 좀 손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예요? 재개발 지정을 기회를 봐서 발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재개발 지정과 빌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고덕 안암도 엄청 올랐더라고. 다른 이유도 없이 저렴해서 추천드렸던 곳들인데 정말 저렴했던 건데, 네, 이렇게 올라버렸네. 아, 장난 아니다. 네, 저는 고덕 안암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상담받고 고덕 안암 이 매수하신 분들 계신데,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저라면은 고덕 안암 30평대를 소유할 바에는 20평대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정도로 한번 노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그쪽의 신축 소용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계주공은 저는 이렇게 봐요. 상계주공하고 창동주공, 또 뭐 저기 철산주공, 하안주공 다 마찬가지인데, 휴식 없이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식기가 오고 조정기가 오고 하는 건 되게 긍정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미삼, 그 다음에 상계주공, 창동주공 이런 친구들은 좀 휴식기가 나올 것 같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일단은 바로 덤비지 마시고 조금 휴식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최소한 휴식기가 안 오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더라도 지금 휴식 없이 올라가는 보폭이 엄청나게 한 번에 막 갈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채지 마시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임하지 않을까. 저라면은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할 것 같고,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 마냥 막 갈 수 있는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연식이 좀 오래되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아파트들이 약간의 휴식기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막 덤비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경기도의 구축 아파트 대형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사면 돼요. 왜냐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시세 자체가 거품이 적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한번 좀 더 쉬지 않을까, 좀 더 금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가는 그냥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뭐 상계주공, 미미삼, 철산주공 이런 친구들은 막 덤비지 마세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집을 사실 분들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여러분 누구나 꿈꿔요. 뭘 꿈꾸냐? 내가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 상승이 막 나오기를 꿈꿔요. 근데 사실 고수분들이 그런 꿈을 꿀까요? 안 꿔요. 고수분들은 사면 자기만의 이제 투자 철학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기간까지 내가 보유할 거고 그 기간에서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목적지 가는 과정을 저는 조금 등한시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아. 근데 우리가 보통 사자마자 그날부터 시작되겠죠. 폭풍 검색 들어가고 뭐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산 아파트가 최고인 거고 이게 좋은 이유를 온 천하에 알리고 싶어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오를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를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버려보자. 뭐 5년이면 5년. 안 팔 거니까. 8년이면 8년. 안 팔 거니까. 잊어먹고 있는 거? 아, 정말로. 정말로. 그게 제일 좋아. 아, 향동도 요새 시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거래된 가격과 실제 호가랑 격차가 너무 커서 거래가 지금 계속 없는데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냥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향동 30평대는 한 평당 5천 정도 시세 형성하게 될 것이고 수색에서 새로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30평대 6천대 중반 이상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0평대가 뭐 한 18억에서 20억 좀 언저리까지 가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게 목적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인 목적지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가설을 하나 놓고서 우리가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향동이 한 30평대 한 15억 가고 수색이 한 19억 이상 뭐 가는 날이 온다면은 덕은지구 쪽은 또 얼마 갈 것이고 상암동의 구축은 얼마 갈 것이고 저기 위쪽에 삼성과 지축은 얼마 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서열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요.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담 때 만나면은 이건 일종의 여러분들 팁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투자 잘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죄다 2, 3년 내에 정리해야 될 부동산만 잔뜩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한 20년, 15년 이상 봐야 되는 부동산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어떤 집중되는 성향만 구성품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구성이 야무져. 만약에 부동산이 세 채가 있다면 하나는 한 5년 내에 정리할 거, 또 하나는 10년 정도 이제 바라보는 부동산, 또 하나는 10년 이상급으로 정말 장투할 거 갖고 있는데요. 뭐 지역 분산, 유형 분산, 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뭐 이렇게 유형을 분산하는 거, 또 지역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보유 기간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부동산들, 이 구성이 이것까지 갖춰져 있는 분들이 되게 포트폴리오가 완성도가 높은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말이죠. 5년, 10년, 15년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갖고 있는 부동산들 중에. 그러면 5년 후가 되면은 이게 한 단계씩 앞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바라보는 부동산은 5년 후에는 처분하고 없을 것이고 지금 10년 바라보는 부동산은 5년 후에 5년 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이고 이게 가면은 착착착 돌아가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짧게 보는 건 잘해요. 나름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시는데 길게 보는 부동산을 내가 포트에 편입시키는 게 되게 어렵고 이게 닥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의미가 없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10년 후에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예를 들면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프리스타일대로 여러분이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있다? 그래 국제 업무지구 아무리 늦어도 열심히 공사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월이 10년인데. 그리고 한강변 일대가 일단 반포 쪽에는 반포 주공 1단지며 뭐 원베일리는 당연히 입주하는 거고 신반포 2차며 신반포 4차도 잘하면은 거의 막바지 사업까지 가 있겠네. 그러면서 뭐
여러 지역들에서 교통계획 잡았던 것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GTX A 노선은 개통돼서 타고 다니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GTX A 노선이 뚫렸다. 그러면 10년 후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GTX A 노선에서 연신내역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GTX A 노선 딱 탔어요. 7분 만에 서울역이야. 한 정거장에 서울역이 왔어. 거기서 안 내려. 두 번째 정거장이 어디예요? 강남 삼성역이에요. 시간으로 딱 따지니까 한 15분 걸린 거야. 15분. 자, 그러면 이게 현실이 돼 있는 때가 10년 후에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김포공항 구도 제한도 해제되겠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삼성역에서 우리가 보통 뭐 원룸도 수준 따라 다르지만 원룸 월세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100만 원대 초반부터 200만 원대 초반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 150 잡는다고 쳤을 때 삼성역에 직장을 둔 직장인 분 입장에서 정말로 삼성역에서만 나는 월세를 구할 거야 라고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GTX A 노선 따라서 서울역, 연신내, 가성비를 찾아서 움직일 수요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이때가 어떤 다른 개발 컨셉이 또 가미되면서 변해 있을 것이냐 등등등. 15년 후면은 상암동의 아파트가 몇 년 차가 되죠? 31년 차가 되니까 30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암동 가서 여기 재건축 언제 돼요? 라고 물으면 부동산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인가 할 텐데 15년 후에도 상암동의 재건축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상암동 재건축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길게 내다보는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 근데 이 돈이 들지 않는 생각하는 행동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알려줄게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 이게 그냥 몸에 배. 뚱땅치 같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15년이면은 별일이 다 있을 거거든, 진짜. 근데 상암동에 여러분, 은근히 땅이 많아. 그리고 상암동에서도 내가 지금 21년도 상암동 16년 차 된, 만으로 15년 된 아파트인데, 내가 상암동에서 용적률을 이미 꿰차고 있다면, 15년 후에 필요한 용적률, 상암동 단지마다 용적률이 다르고, 용적률이 또 과하게 넓은 단지들이 있어. 그 단지들을 내가 지금 2021년도 지금 이 시점에 2036년도에 시작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게 알아서 잘못될 소지가 있을까요? 나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내가 뭐 해를 입을 게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상암동 하나만 대상일까요?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내가 한 5년 있다 팔아야지. 요건 내가 한 8년, 10년 가져가야지. 이거는 진짜 길게 보는 건데도 한번 내가 요게 지금은 15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10년, 7년, 8년, 6년 앞으로 다가올 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천 동춘동에 저는 작년 초에 투자했으니까 갭이 5천 들어갔나 싶어. 매매가 2억 후반이었어요. 3억 안 되게. 30평대. 그게 지금 뭐 시거래가 5억 초반 찍었더만. 한 달하고 한 넉 달 지난 상황인데. 근데 동춘동은 지금 이제 26년 차 정도 됐고, 제가 동춘동을 쳐다보기 시작한 게 6년 전부터거든요. 여긴 지분이 참 넓구나. 근데 아직 뭐 이게 연차가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재건축 되려면 10년이나 남았구나. 근데 지분이 넓고 위치가 괜찮으니까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뭐 역전세도 터지고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떨어지고 하는 걸 눈으로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작년 1월에 산 거예요. 불과 저의 투자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켜본 게 의미가 없지는 않잖아요.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먼 훗날 벌어질 일이지만 이 대상 물들이, 대상 지역들이, 대상 부동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내가 해 입을 거 있습니까? 내가 잘못될 거 있겠습니까?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뭐가 나빠? 미리 준비하자는 건데.
그게 몸에 배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작은 뭐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게 시작이 된다. 그 시작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합시다.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또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그 생각을 토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단지가 있구나. 이건 15년 후에 뭔 일이 터지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테니까 15년 후가 아니라 10년 정도 후부터는 지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황 판단력 기르는데 특효약인 것 같아.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늘어. 망상이 엄청나게 막 구체화되고요. 망상이 막 뻗어나가는데 이게 되게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여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이죠. 육체는 우리가 뭐 운동을 해야지만 이게 트레이닝이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자, 이제 1시간이 갔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 행복하세요.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안녕.